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과연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가난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청춘들이 갓생을 살겠다며 새벽부터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걸친 옷이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내공이 중요하고 실력이 전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저는 한 기업을 일구며 수천 명의 인생을 지켜본 끝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그 자체가 강력한 신호이며 운을 만드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저는 이건희입니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찐부자와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을 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운을 막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기회, 신뢰, 품격, 그리고 인생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는 순간 운이 닫히고 인생이 가난으로 고정되는 치명적인 7가지 옷차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제자리라면 지금 당장 옷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뼈아픈 팩트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옷 한 벌이 앞으로 10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중간에 끊긴다면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끝까지 들을 가치는 충분하니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만 해두면 됩니다. 그럼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며 수만 명의 사람을 뽑고 키우고 또 냉정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는 화려한 언변이나 두꺼운 이력서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아주 사소한 곳, 바로 옷의 상태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젊은이가 스펙을 쌓고 내공을 기르기 위해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장에 들어오거나 중요한 미팅에 나설 때 그들의 옷차림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으로 끌고 들어가는 치명적인 옷차림 4가지를 이야기하며 아주 강력한 팩트 폭행을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패션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주름투성이 옷, 즉 정돈되지 않은 인상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쿨해 보인다는 착각으로 구겨진 셔츠나 바지를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옷 좀 구겨진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본질은 제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며 초격차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 때문에 불량이 나고 폐기 처분됩니다. 옷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주름 하나가 당신이라는 브랜드 전체를 폐기처분하게 만듭니다. 내가 구미 공장을 자주 찾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영업부에서 아주 탁월한 실적을 올리던 박 부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추진력도 대단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공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옷이 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셔츠 깃은 말려 들어가 있고 바지 주름은 엉망이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조용히 지적했습니다. 박 부장, 옷이 왜 그리 구겨져 있는가? 그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다림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의 아주 중요한 바이어와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미팅이 잡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박 부장은 여전히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바이어 측 책임자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옷 하나도 반듯하게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차 없는 정밀 부품 생산을 맡기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박 부장의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박 부장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 내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옷의 구김은 마음의 구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다림질하는 그 10분의 시간, 그것은 단순히 옷을 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펴는 시간이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는 루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엄격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다려 입는 행위는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을 대충 살겠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나태한 인상을 주고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운의 흐름마저 꼬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구겨진 옷이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다리미를 드십시오. 그 작은 열기와 정성이 당신의 꽉 막힌 인생의 주름도 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더러운 옷, 즉 청결이 사라진 옷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내가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장실과 기숙사의 청결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중요하지 화장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불결한 곳에는 절대 보기 깃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러운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더러운 운명만 찾아옵니다. 수원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 과장이라는 엔지니어가 기억납니다. 그는 기술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업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름때가 묻고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본사 회의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냄새가 났고 소매 끝은 항상 시커멓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 과장, 자네는 왜 옷을 갈아입지 않는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현장에 갈 건데요. 엔지니어는 기름 밥 먹는 사람 아닙니까? 거칠애보다는 기술 개발에 시간을 더 쏟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 아마추어의 객기였습니다. 더러운 옷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서 나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고 그가 낸 의견조차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옷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관리되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장은 중요한 승진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와 밥 먹기를 꺼렸고 상사들은 그를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 서서히 고립되었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은 부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내가 말하는 청결은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를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작업복은 작업장에서만 입어야 합니다. 일을 마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갓생을 산다며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정작 며칠째 빨지 않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아야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가난 귀신이 친구하자며 들러붙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혹시 옷깃에 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벗어서 세탁하십시오. 깨끗함이 곧 당신의 경쟁력이며 초격차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싼 옷만 입는 스타일, 즉 가성비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옷차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옷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구려 옷은 싸구려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격까지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만난 젊은 스타트업 대표 김 사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았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옷을 살 때 무조건 가격표부터 보고 가장 싼 것 혹은 1+1 행사 상품만 골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옷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그 돈 아껴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요? 저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몇 번 세탁하면 금세 보풀이 일어나고 핏이 망가지는 싸구려 원단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런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한 승부사들입니다. 그들은 김 사장의 옷차림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몸에 걸치는 옷조차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 돈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싼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결국 김 사장은 번번이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늘 저가 수주 경쟁에만 매달려야 했고 마진이 남지 않아 허덕였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회사를 싼 맛에 쓰는 하청 업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반면 나와 경쟁하던 또 다른 사업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옷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사더라도 반드시 소재가 좋고 봉제 상태가 완벽한 옷을 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옷은 내 전투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녹슨 칼을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후 그는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옷차림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귀한 명품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명품을 싸구려 포장지로 감싸려 합니까? 싼 옷만 입으면 행동도 싸지게 됩니다. 뷔페에 가서 본전을 뽑으려고 폭식하는 마음처럼 인생을 자꾸만 계산적으로 살게 됩니다. 진정한 진부자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가치를 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그저 그런 싸구려로 보이게 만듭니까? 당장 옷장을 열어 낡고 조잡한 옷들을 정리하십시오. 옷의 개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옷이 주는 자신감은 그 옷값의 수백 배를 벌어다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마인드셋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 즉 조화를 잃은 옷차림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유행이라는 이유로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사람, 혹은 힙해 보인다며 너무 큰 옷을 입어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듯한 사람, 세일에서 샀다며 소매가 길거나 바지 기장이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센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최대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했지만 늘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듯한 어깨가 넓고 품이 큰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앉아 있으면 옷깃이 목덜미까지 올라왔고 걸을 때는 바짓단이 구두 뒤축에 끌렸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최 대리, 자네는 그 옷이 편한가? 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브랜드 옷이라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입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옷이 크면 행동이 차뜨게 되고 옷이 작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최 대리는 업무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옷을 추스르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미팅 자리에서도 옷 때문에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의 기본은 편안함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 대리는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 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멘탈갑이 되려면 몸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는 옷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직원은 옷을 살 때 반드시 입어보고 수선실에 들러 자신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그는 명품을 입지 않아도 태가 났습니다.
몸과 옷이 하나가 된 듯한 자연스러움, 그 조화로움이 그를 여유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았고 인맥 관리에도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내 분수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은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척추가 바로 서고 고개가 들립니다. 그때야말로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백이 생깁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수선하거나 버리십시오. 억지로 몸을 옷에 맞추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과정,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자기 객관화의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균형은 바로 그 옷차림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주름진 옷, 더러운 옷, 싼 옷, 맞지 않는 옷, 이 4가지는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찔린다면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불운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원인인 옷차림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옷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운명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항하면서 늘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옷차림은 여러분 인생 경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옷장을 뒤집어 엎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나태했던 가난한 마인드의 나를 씻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10년 뒤 여러분의 명함이 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한 옷차림에 귀한 운이 깃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70년 인생을 걸고 증명한 데이터이자 과학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3가지 치명적인 옷차림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빛바랜 옷, 구멍난 옷, 그리고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5번째로 이야기할 치명적인 습관은 빛이 바랜 옷, 즉 색이 사라져 생기가 없는 옷차림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내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기업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물건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수명이 다한 물건을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내 인생이 생기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 부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사랑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집스러운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년도 더 된 색이 다 빠진 폴로 셔츠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는 이미 회색이 되어버렸고 남색 셔츠는 보랏빛이 도는 묘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깃은 너덜너덜해져서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부장, 자네는 연봉도 적지 않은데 왜 그렇게 낡은 옷을 고집하는가? 한 부장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옷이 해지지도 않았는데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제 몸에 익어서 편합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존버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검소함이자 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끈기가 아니라 정체였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나태함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옷은 사람을 무기력해 보이게 만듭니다. 한 부장이 그 옷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면 이상하게도 팀원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탁하고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선명하지 못한 색은 사람의 정신도 흐리게 만듭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려 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안전한 길만 택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위에서는 더 젊고 감각적인 임원들이 치고 올라왔고 아래에서는 스마트한 신입들이 그를 답답해 했습니다. 그는 존버했지만 결국 그 버팀은 성장이 없는 맹목적인 버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갓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왜 죽어가는 색을 입고 있습니까? 옷의 색이 선명해야 당신의 인상도 선명해집니다. 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나 어려운 협상 자리에 나갈 때 일부러 더 빳빳하고 색이 분명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붉은 넥타이, 짙은 네이비 양복, 티끌 하나 없는 흰 셔츠, 그런 옷들이 나에게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물 빠진 검은색 티셔츠, 누렇게 변한 흰 셔츠, 무릎이 허옇게 뜬 청바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빛바랜 옷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나를 보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그 옷들을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생생한 활력을 주는 새 옷을 선물하십시오. 옷의 색이 살아나면 당신의 눈빛도 살아납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회를 줍니다. 6번째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멍난 옷, 즉 당신의 불을 줄줄 새게 만드는 옷차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멍난 옷은 요즘 유행하는 찢어진 청바지 같은 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양말의 발가락 구멍, 속옷의 밴드가 뜯어진 곳, 셔츠 겨드랑이의 미세한 터너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60 중반이던 시절 공장을 순시하다가 잠시 휴게실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쉬고 있던 한 젊은 청년 A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발을 벗자 엄지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난 양말이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발을 감추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양말은 신발 속에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신을만 해서 아껴 신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모아 재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테크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는 돈을 움켜쥔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담기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멍 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그릇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가장 중요한 관찰자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구멍난 팬티를 입거나 구멍난 양말을 신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떼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비하의 메시지가 뇌에 각인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샌다는 뜻입니다. 구멍난 옷은 인생의 누수를 만듭니다. 청년 A의 삶은 내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월급을 아끼고 아껴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가 터졌습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늘 억울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끼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이 가난의 기운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빈곤한 상태에 머물게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양품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 하나가 반도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나는 그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면서 옷에 난 구멍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궁상입니다. 궁상은 가난을 부르는 피리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양말, 속옷, 셔츠의 안감,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거나 당장 수선하십시오.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당신의 복과 재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명품으로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완벽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귀족처럼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찐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태도가 쌓여 자존감이 되고 그 자존감이 세상의 모든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어두운 색만 입는 옷, 즉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옷차림입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를 걸어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침 출근길은 온통 검은색 롱패딩, 회색 코트,
칙칙한 네이비 점퍼의 물결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무채색의 갑옷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편하고 무난하다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배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삼성에는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나는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아우라를 봅니다. 아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지만 옷차림을 통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항상 검은색과 회색만 고집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아우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호색을 띤 곤충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서울 본사에서 지켜본 직원 M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업무 처리 능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장은 온통 무채색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 혹은 짙은 갈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튀는 게 싫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습니다. 옷 색깔이 밝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는 정말 조용히 지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승진 심사 때마다 그녀의 이름은 거론되다가도 잊혔습니다. 상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인맥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반면 빛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어두운 색만 입는 것은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양의 기운인 재물과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M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만년 과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늘 외로워했고 회사 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만든 그림자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삼성의 로고를 파란색으로 정했습니다. 파란색은 희망이고 신뢰이며 우주로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밝고 당당한 옷차림을 권했습니다.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파수를 바꾸는 일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음악이 나오듯이 내 인생의 주파수를 성공과 행운에 맞춰야 합니다. 밝은색 옷은 그 주파수를 맞추는 안테나입니다. 꼭 원색의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넥타이 하나, 스카프 하나, 혹은 셔츠의 톤이라도 밝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베이지색, 파스텔 톤, 맑은 블루. 이런 색들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인맥은 내가 쫓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고 있으면 나방이 불빛을 보고 모여들듯 귀인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당신의 모습이 혹시 우울한 그림자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옷가게로 달려가서 당신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밝은색 옷을 한 벌 사십시오. 그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의 기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활기찬 에너지가 바로 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빛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운명을 망치는
7가지 옷차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옷, 더러운 옷, 싼 옷, 맞지 않는 옷, 빛바랜 옷, 구멍난 옷, 어두운 옷, 이 7가지는 가난이 당신에게 씌워놓은 족쇄입니다. 이제 이 족쇄를 풀고 부의 운명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해할 여러분을 위해 내가 평생을 실천해온 인생 개혁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냉혹한 재고 조사, 즉 옷장 감사입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악성 재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옷장이 바로 당신 인생의 물류 창고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옷장의 모든 옷을 꺼내 방바닥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심판하십시오. 지난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목이 늘어난 티셔츠, 보풀이 일어난 니트, 유행이 지나 촌스러운 옷, 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깝다며 망설입니다. 살 때 비싸게 줬는데, 언젠가 입을 텐데, 살 빼면 입을 텐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옷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망령입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걷어내야 그 빈자리에 새롭고 긍정적인 운이 들어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한 해방감, 그것이 바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략가적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옷을 입을 때 거울 속에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단순히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코디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옷을 입으십시오. 억만장자가 됐나? 존경받는 리더가 됐나? 그러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추리닝 바람으로 나갈까? 아니면 단정하고 기품 있는 셔츠를 입을까?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와서 입으십시오. 옷이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이며 부자들이 실천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온 매무새를 다듬는 그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가장 신성한 미라클 모닝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옷을 사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싼 맛에 10벌을 사지 말고 제대로 된 한 벌을 사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패스트 패션 매장에서 바구니에 마구 담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원단이 좋고 바느질이 꼼꼼하며 내 체형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옷을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옷을 고르는 눈을 키우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품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좋은 옷 한 벌이 주는 자신감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을 명품으로 대우하면 세상도 당신을 명품으로 대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하지만 승부는
찰나에 결정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한 팩트 폭행이 아프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을 넘어 세계 초인류가 되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서 초인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마음가짐을 고쳐 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행운이 따르고 재물이 쌓이며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업의 CEO입니다. 형편없는 이미지 때문에 당신이라는 기업을 부도내지 마십시오. 옷차림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70년 동안 증명해온 성공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인드셋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뜨거운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변화, 도전, 새 출발, 신뢰, 어떤 단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적는 그 단어 하나가 당신을 갓생으로 이끄는 첫 번째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심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건입니다.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성공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